네, 새해 첫 거래일의 첫 번째 투자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자,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올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로드맵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유스탁 이창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코스피가 진짜로 올해 상반기 안에 5천을 갖출 건가 봐요. 이렇게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 싶은데, 자, 5천 포인트를 간다면 뭘 포트에 담아야 될까? 섹터별로 접근 방법 세워볼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쪽에 오늘은 수급이 또 강하게 몰리는데, 네.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한 번도 조정 거치지 않고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조금 높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증권가의 전방 20만 원 정도까지 간다면 지금 접근하는 것도 무리 없겠습니까? 지금 접근해야죠. 지금 따라 들어가야 된다? 저는 따라 들어가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삼성전자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정을 기다리면은 매수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1%의 조정도 조정이고 10%의 조정도 조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라 그러면 최소 5에서 6% 정도의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지, 한 1% 잠깐 밀리는 걸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5에서 6% 밀리면, 그러니까 단 하루만이 아니라 조금 흘러내리면서 한 5, 6% 밀렸다 그러면 또 좀 더 싸게 살까 하다가 못 사고 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전량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3번 정도 나눠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오늘 매수하시고, 또 좀 눌리면 한 2, 3% 눌리면 또 한번 매수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매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거의 매수를 못 할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삼성은 어차피 없다라면 삼성전자 집중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난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조정은 이미 충분히 나오고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늦었다 생각이 들더라도 조금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도 지금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기다리다가 계속 닭 쫓는 지붕, 개가 이제 닭을 쫓는 것처럼 강아지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삼성전자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예상하시는 상단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최소한 15만 원, 16만 원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20만 원도 얘기를 좀 하는데, 충분히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어쨌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지금 130조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만 원 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시가총액을 감안한다 그러면 130조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충분히 아직 그 1000조가 안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일단은 상반기 중에는 15만 원, 16만 원, 그리고 나서의 흐름들은 더 높게 좀 하반기 흐름을 보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 16만 원까지는 가질 수 있다. 네.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데 제가 잘못 얘기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삼성전자보다는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네. 거래량도 좀 적거든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신고가를 더 강하게 경신할 채비를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한데.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따라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거래량이 삼성전자보다 못하는 게, 네. 삼성전자는 어때 10만 원대고 하이닉스는 66만 좀 원대. 비싸서요. 네, 66만 네. 원대니까 거래량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작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10월, 11월, 12월 보면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어요. 하이닉스는 순매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에 약간 매수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더 높게 점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따라오려고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12만 원인데 여기서 16만 원 정도, 15만 원, 16만 원 갔을 때의 상승률은 그래도 한 25%에서 30% 정도 되겠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여기서 제가 좀 높게 잡아도 75만 원, 8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20% 남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결국에는 수익률은 삼성전자, 하지만 하이닉스도 뭐 못 갈 이유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사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냥 둘 다 비중 5대 5로 두고 담는 게 올해는 괜찮을까요? 뭐 저는 그냥 둘 다 사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 비중은 그냥 똑같이 네, 뭐 해도? 비중을 네. 똑같이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하이닉스도 같이 봐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자, 소보장도 오늘 급등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강하고 테스도 지금 탄력 받으면서 뭐 두 자릿대 상승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보장이 지금 같이 움직여준다라는 것은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도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소보장은 어떻게 보세요? 뭘 골라야 올해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올해는 계속 변화가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1년만 놓고 본다라면 저는 한미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 나온 뉴스가 이제 엔비디아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16단 관련해 가지고. 근데 두께를 높이지 말아라. 늘리지 말아라. 그러면 기존의 두께 정도 수준 해서 조금 더 높아지는 정도 수준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TC 본더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장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고, 또 한미 반도체가 삼성하고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아서 장비 공급을 안 했는데 삼성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못 움직이는데 올해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두께를 늘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CMP 공정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CMP 관련된 기업들이 몇몇 있는데 이들 기업이 상반기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제가 삼성전자가 올해 하이닉스가 좋을 거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대표적으로 두산테스나 네. 같은 기업. 이 기업은 뭐 매출의 한 90% 가까이가 삼성전자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 상반기에 좀 보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노공업만 따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코스닥 부양책이 나온다면 지금 IT 부품이 코스닥을 주도할 거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코스닥에서 가장 시총이 큰 반도체 부품주가 리노공업이에요. 네. 이쪽 종목 어떻게 보세요? 뭐 리노공업도 충분히 저는 나쁘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 어쨌든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 그 10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완전히 내려온 기업이 있고 지금 이 자리를 다시 돌파를 좀 시도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궁금한데 사실 작년에 정말 강했던 소보장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삼전 하이닉스 상승률 뛰어넘을 거다. 아웃퍼폼 나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까요? 올해는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던 네. 부분들이 좀 있고, 올해는 저는 이제 약간 분산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수익률은 그러니까 주가 상승은 전 점진적인 상승세는 유지가 될 거라 보고 있지만 작년과 같은 상승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투톱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강력하게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을 말씀하고 계시고 소부장 또한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보는 게 맞겠다. 두산 테스나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로봇 섹터 넘어가시죠. 로봇이 오늘도 세거든요. 네. 오늘의 대장은 현대 무벡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갔고요.
자, 로봇이 진짜 참 8월부터 계속 상승을 하는데 올해도 로봇 섹터가 좋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상하기로는 CES가 끝나고 나면 조금은 세론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CS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게 이제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했었던 것보다 좋다, 안 좋다가 평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중국 로봇 회사라든지 테슬라 로봇이 막 덤블링을 하는 그런 모습을 CES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뭐 그냥 나쁘지 않았다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조정은 나오겠지만 CES가 끝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확인하고 저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저는 로봇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뭐 PER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시가총액이고 주가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영업이 예상하는 게 한 1,000억 그 이상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달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준이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런 프리미엄.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비싸서 못 사겠어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적에 나오네 이렇게 그쵸? 안도하는 느낌이군요.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본다 그러면 엄청난 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그 반영되는 로봇들이 좀 있거든요. 그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올해 로봇주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 어딥니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약간 뭐 지금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주가 수준이 비슷해요. 약간 지난 그 10월, 11월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젠 R&M이라든지 뭐 CMS 이런 기업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게 현대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HL만두가 지금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하지만 한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현대모백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현대 관련된 기업들은 좀 많이 오르고 약간 오늘 좀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HL 만도 위주로 해서 좋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금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지금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하이젠 R&M, 시메스까지도 같이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어요. 작년에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던 게 원익홀딩스, 그러니까 로봇 안에서 나왔거든요. 올해도 그런 종목 있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로봇 안에서요? 네, 로봇 안에서 나올 수 있는데 뭐 원익홀딩스가 그렇게 작년처럼 간다라고 좀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보티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네. 작년과 같은 상승을 보여주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다른 대안주들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러면 그 대안주가 자동차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로봇 모멘텀을 갖고서 막 탄력 있게 움직임을 하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오늘 HL 만도의 움직임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의 수급도 그렇고 어쩌면 자동차 부품주가 새롭게 로봇 모멘텀을 안고 제2의 로봇 섹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자동차를 되게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네.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은 올해 작년보다도 영업이익은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작년에 가격이 인상하지 못했었던 것을 올해는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전기차 그거 얼마나 팔리겠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 먹거리는 전기차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휴 동안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주요 모델 관련해서 가격을 한 1,000만 원 가까이
기습 인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FSD를 그 다음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올해 중국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도 가격을 인상을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가격 인하를 따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저는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 차량 관련해서 현대기아의 판매 성장은 꾸준히 잘 되고 있는 건 맞고 아직도 여전히 그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미래의 모멘텀, 성장성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갈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부품주들까지 같이 끌고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저는 최소한 1, 2주 정도는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품주가 다 로봇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 관련된 로봇주라고 해서 막 올라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1, 2주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는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바이오고요. 바이오가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2026년에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뜻은 생각보다 바이오가 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붙여본 거거든요. 반도체의 의견은요. 상고하저가 많잖아요. 반도체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 그 수급을 바이오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주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도 바이오 좋았죠. 작년에 좋았다고요? 네, 안 좋았나요? 중반 하반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연말에 좀 좋지가 않았죠, 바이오가. 그래도 연말에 좋았죠. 그래요. 네. 뭐 일부 종목은 좋았습니다. 저는 바이오는 뭐 작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가는 놈만 간다? 가는 것만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약간의 좀 이제 변화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바이오주가 강했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약간 약했을 때 바이오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주도주가 없거나 뭔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주가 수준이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 대안주로 바이오주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바이오가 좋았고 그때는 약간 뭐 탄핵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돈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주도주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쭉 치고 나갔던 거고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9, 10월 달 쭉 간 다음에 그 12월 약간 조정이 받으니까 오히려 10월 말 11월 초부터 바이오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쭉 올라왔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올해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이오주들은 지금은 그래서 이제 힘을 못 받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바이오는 조금 쉬어갈 것 같다. 좀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월 달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은 1분기까지는 아니지만 1월 정도 혹은 설날 구전까지는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말자. 좀 흐름을 좀 보면서 타이밍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나름대로 조정이 좀 잘 나온다라면 한 1월 말 정도 2월 초부터는 좀 모아간다는 생각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관심에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관심은 갖되 매수는 될 수 있으면 좀 차분하게 천천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갖되 지금 접근보다는 매수 천천히 해보자 라는 제약바이오 쪽에 의견 주셨는데 자 오늘 셀트리온의 흐름은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라이릴리와 계약 공시가 떴고요.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 공시인데 규모는 6,7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늘 강하거든요, 양봉이. 네. 이 양봉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더 간다라는 거죠. 더 간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네. 고점을 뚫어야 제맛이라고. 근데 아까 제약바이오는 조금 기다렸다 사자 했는데 셀트리온은 그럼 다른 셀트리온은 거예요? 다르죠. 근데 이게 참 셀트리온 제가 이 얘기 셀트리온은 이 말을 제가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1년 사이 10번 했었던 것 같아요. 20만 원만 오면 네. 고점은 뚫어야 제맛이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었는데 매번 가면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만 원 왔고
또 이거는 뚫을 수 있다. 이번에 양봉 또 거래량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22만 원, 23만 원까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단기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바이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그렇다라면 또 셀트리온은 또 CDMO 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강점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 이상의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해 주신 셀트리온입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번 달에 개최를 하게 되고요. 사실 최근에 그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움직임이 없어도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움직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갖고서 플랫폼주 접근해보는 방식은 어때요? 뭐 사실은 플랫폼주들도 계속 기간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뭐 그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그 조금 더 확장한다면 GI 이노베이션까지 좀 확장해서 본다 그러면 큰 조정이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이렇게 주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언제든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조금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단기로 막 급등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미리 선취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저희 그 중국 수혜주 체크해 볼 텐데요. 1월 4일이니까 내일 모레겠죠? 네. 네, 방중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엔터주, 화장품, 게임 다 가는데 최대 수혜 섹터가 어디일까요? 일단 엔터. 엔터. 네. 왜 그러냐면 어제 드림 콘서트 되게 오랜만에 드림 콘서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1월달 거의 뭐 국빈 방문까지 하는데 갑자기 연기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 일단 픽으로 대장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이냐 JYP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SM이 그래도 조금 더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게임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다면 카지노 봐야겠죠. 롯데관광개발을 전 일단은 우선 순위에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소비 쪽을 본다면 전 CJ, 네. 올리브영 이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올리브영이 엄청나게 매출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 한일령 때문에 그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이 저는 올해 한 1,000만 명 넘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아마 700만 명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올해 1,000만 명 넘는다 그러면 뭐 유통 관련해서 그전에는 면세점을 봤다라면 저는 올리브영 관련된 CJ가 올해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중 최대 수혜주는 엔터라고 말씀 주셨고 올리브영의 그 수혜가 올해 CJ가 수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CJ 말씀 주셨고요. 카지노 안에서는 롯데 관광개발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살펴드렸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